아치활이 줄어들어 머리뼈와 완전히 떨어져 있으면 점점 뼈가 녹아 아치활이 더 짧아지고 광대가 사라질 수도 있나요?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앞쪽 광대만 잘 붙어 있으면 아치는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얘기를 먼저 좀 드릴게요. 분류압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체부 쪽 분류압하고 아치 쪽 분류압이에요. 근데 체부 쪽은 조금 넓죠. 광대가 이렇게 있다 치면 우리가 이제 광대 수술할 때 보통 이제 수술하는 영역이 여기죠. 이렇게 잘라서 수술을 하고 아치 쪽 이렇게 자르죠. 근데 딱 보시기에도 여기가 훨씬 면적이 넓잖아요. 여기는 좁고 여기가 되게 좁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넓은 쪽이 붙어 있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넓은 데가 붙어 있으면 사실 여기 떨어져 있어도 크게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만 잘 붙어 있으면 괜찮아요. 여기는 떨어져 있더라도 여기가 완전히 또 잘 붙어 있다. 그러면 또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기왕이면 넓은 쪽이 붙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재수술을 하거나 재건 수술을 할 때도 가능하면 체부 쪽 유압을 더 많이 만들려고 해요. 왜냐면 아치 쪽은 뭐 없어도 크게 지장 없기도 하거니와 또 여기는 그 결합 부위가 조금 좁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조금 넘어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분류압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인터넷에서 보면은 이제 분류압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죠. 뭐 뼈가 녹는다, 뭐 뼈가 녹아 다 없어진다, 얼굴이 무너진다, 볼쳐진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90% 정도는 괴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경험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실제 그렇게 생겼던 경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고 굉장히 불안해 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제가 겪어본 환자들 중에는 광대뼈가 아예 녹아서 없어진 분도 계세요. 근데 10년 동안 아무런 증상도 못 느끼고 편안하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코 수술하러 갔다가 CT를 찍었는데 광대뼈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저한테 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이런 거에 너무 불안에 떨면서 막 그럴 필요는 없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조금은 마음 놓으시고 그냥 지내셔도 될 부분을 너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분류압에 대해서 조금 실제 CT를 보면서 환자들 얘기를 좀 볼게요. 이런 CT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는 보면은 뼈가 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음영을 조금 달리해서 보면 아직 여기 칼슘 침착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CT 보고서는 나는 유압이 잘 됐다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디 가서 CT 찍고 또 요런 CT 보고서는 나 여기 분류압이야 이러면서 또 불안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기 칼슘 침착이 조금 덜 됐을 뿐이고 위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정도라면 뭐 밑에 고정돼서 붙어 있고 위에 붙어 있는데 가운데 조금 벼 있으면 어때요? 시간 지나면 다 채워질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막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갔더니 어떤 선생님이 요런 CT를 보여주면서 잘 붙었어 라고 얘기해서 걱정을 안 했는데 어느 날 봤더니 또 이런 CT를 봐서 여기 벌어져 있다 누가 그러면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사실은 이런 이미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단면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주황색으로 된 단면이 지금 이 이미지인데 여기 보시면 겉에는 조금 하얗게 희끗희끗하게 칼슘 침착이 된 게 보이고요. 조금 확대해서 볼까요? 지금 여기 부위인데 칼슘 침착이 조금 된 듯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근데 아래쪽에 보면 여기가 조금 불안정한 모습은 보여요. 하지만 지금 요 위쪽 보면은 완전히 붙어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하거나 그러실 이유는 전혀 없지 않겠나 싶어요. 그냥 캡처한 이미지만 보고서 판단하지 말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려보면서 여러 이 음영으로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요거 띡 보고서는 뭐 벌어졌다 재수술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선생님도 계세요. 근데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제 불안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는 거죠. 정확한 거는 CT 찍어서 그냥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거 갖고서 또 환자 수술 시키려고 뭐 재수술 유도하는 그런 병원들도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불안감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자, 요런 이미지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광대 갭이 이렇게 있죠. 요거 분류압이라고 일단 말할 수는 있죠. 하지만 지금 여기 보시면 요게 측정해 보면 요 간격이 한 4mm 정도 돼요. 근데 광대 수술에서 1년 안 된 상태에서 요 정도 보여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보통은 그냥 5mm 이하면, 또는 이 뼈의 얼라인먼트라고 해서 이 뼈의 요런 형태가 잘 유지되고 있으면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뭐 얘 뼈가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되면은 여기가 하방 변이가 일어난 거잖아요. 요런 경우라면 좀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니라면 사실은 크게 의미 없다. 그리고 5mm 미만은 대부분 문제 없이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5mm 미만인 경우에도 피부가 굉장히 얇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또 함몰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CT와 실제 환자 모습을 같이 확인하지 않고 뭐 인터넷에 어떻다더라 이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병원 오셔가지고 CT 찍어보고 직접 확인해 보면 별거 아닌 경우가 한 90% 넘어요. 근데 아주 드물게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보면 지금 여기는 갭은 4mm잖아요. 갭은 4mm라고 앞에랑 비슷하게 4mm잖아요. 근데 여기서 4mm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얼라인먼트라고 해서 워낙에 광대뼈가 있어야 되는 라인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요만큼 떨어진 거잖아요. 밑으로. 요만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요런 경우에는 또 조금 물음표를 찍어볼 필요가 있어요. 아, 이게 약간 하방 변이가 됐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4mm인데 또 이렇게 틀어서 보면 이 뼈가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엇갈려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수술을 해 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엇갈려 있는 경우는 또 요 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 갭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여기가 또 함몰로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 이 환자의 그 CT를 음영을 보면 왼쪽이 여기가 함몰돼 보이는 거예요. 피부 음영이. 근데 뼈가 이렇게 주저앉은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뼈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요 갭만큼 이 광대 쪽이 함몰되는 모습이 여기서 관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경우도 있어서 무조건 뭐 괜찮다라고만 생각하지 말으셔야 되고 3차원적으로 이렇게 돌려봐야 돼요. 비슷한 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 광대뼈 갭 없이 잘 붙은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들어서 돌려보면 여기 갭이 한 6mm 정도 벌어져요. 이러면 이렇게 붙는 뼈가 아니라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밖에 못 붙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불안정하게 되죠. 그래서 요런 경우 요거 보여주면서 수술 잘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살짝 틀어서 보면은 이렇게 6mm 정도 갭이 있는 경우가 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CT를 확인할 때는 조금 다양한 각도에서 보는 버릇이 필요해요. 그래서 요 사진 하나 딱 주고서 저한테 이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면 괜찮아 보여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데 요걸 보고 나서 요거 조금 걱정되네요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캡처된 이미지 몇 장으로 인터넷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까 갭이 좀 있었던 경우인데 요 환자가 여기 이 경우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피부 음영에서 크게 갭이 보이지 않죠. 함몰이 안 보이죠, 잘. 근데 이 경우는 함몰이 쑥 보이죠. 그게 뼈 없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분류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많은 환자들이 지난 한 7, 8년 동안 사진을 CT를 찍어보면 다양해요, 형태도. 이렇게 귓광대하고서 앞에 부러지고 여기 부러져 가지고 덜렁덜렁 거리는 뼈를 가진 아치뼈를 가진 분들도 있고, 이게 막 귓광대하고 여기 갈아내고 여기 절골해 가지고 여기 쏙 떨어져서 하방변이 된 경우도 있고, 또 뭐 그 뼈를 뜯어내는 식으로 광대를 수술하는 경우에 이렇게 상악동이 열려버리는 이런 수술이 된 경우도 있고, 뼈 쪼가리가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모습이 된 경우도 있고, 또 귓광대 한다고 엄청 갈아대다 보니까 뼈가 다 녹아 없어지고 이렇게 가시처럼 매달려 있는 이런 형태도 종종 보게 돼요. 또 이런 식으로 앞에만 고정을 했는데 뒤에가 고정이 안 돼서 밑으로 하방변이 된 경우도 있고, 또 재수술을 해서 또 수술을 했는데 이쪽은 붙었는데 여기는 안 붙어서 떨어진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앞뒤
뭐 귓강대 한다고 잘라놨는데 뼈가 계속 덜렁덜렁 움직이면서 앞에도 안 붙고 뒤에도 안 붙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노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 또 덜렁거리는 경우도 있고, 또 뒤에는 붙어 있고 앞에는 많이 비어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들을 뭐 사진 한 장으로 캡처한 이미지 하나 갖고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분류압 이런 거 걱정되시면 CT 찍어보고 본인 얼굴 보지 않고서 뭐 인터넷 보고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는 얘기에 너무 휘둘리시면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안 그러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꼭 병원 찾으셔서 CT 찍고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갈아내고 뭐 귓강대 한 경우인데, 이렇게 하방변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뼈를 저희가 플로팅 본이라고 해서 뼈가 덜렁덜렁 움직여요. 씹을 때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뼈들은 노가 없어져요. 움직이니까. 플로팅 본이라고 해서 떠 있는 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어떻게든 재수술을 해주는 게, 고정을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치 쪽을 또 과도하게 줄여 놓으려다 보니까 이 플레이트랑 스크류만 밑으로 잔뜩 들어가 있고 뼈는 들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되면은 뭐 많이 줄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뼈는 들떠 있고 플레이트만 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은근히 또 관찰이 돼요. 많이 줄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플로팅 본. 그래서 이렇게 막 덜렁덜렁 거리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괜찮죠. 이쪽은 와이어 고정이 돼 있지만 여기는 분류압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아치 쪽이 완전히 붙어 있고 뭐 와이어가 걸고 있어서 이 뼈는 더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일반적인 충격이나 이런 거는 상관없겠지만 세게 충격을 받으면 여기가 붙은 것보다는 여기가 붙은 게 좀 약하니까 아무래도 조금의 손해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조금 마음이 놓일 만한 얘기들을 좀 해드릴게요. CT를 찍었는데 이렇게 된 걸 보고 여기 분류압 있다 라면서 이제 막 걱정돼서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환자분이. 근데 CT를 볼 줄 모르셔서 그래요. 음영을 살짝 조절하면 같은 환자의 CT 같은 날짜에 찍은 것도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칼슘 침착이 조금 덜 돼서 그렇지 지금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간 지나면 아마 이런 식으로 뼈가 차올라서 붙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일전에 한번 보여드리는 사진이에요. 2016년 5월에 왔었는데 2020년 한 4년 정도 지나면서 여기 벌어져 있던 뼈가 살살살살 차오르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오를 수도 있다. 시간이 물론 굉장히 많이 흘렀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지만 이런 식으로 차오르기도 한다는 것도 꼭 참고하시고요. 또 이렇게 벌어져 있던 6mm 정도 벌어져 있던 분인데 5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붓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뭐 수술하고 1년 있다, 뭐 6개월 있다, 뭐 분류압이에요, 재수술해야 돼요, 볼 쳐져요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은 여유롭게 기다리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광대뼈를 잘 만들어서 재생시켜 주실 수도 있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류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인터넷에 있는 내용에 너무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질문 주신 거 보면 아치만 떨어져 있어도 괜찮은 건지, 앞쪽 광대만 잘 붙어 있으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앞쪽 광대 잘 붙어 있으면 뒤에는 떨어져 있어도 상관없다고 저는 답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마음을 놓으시고 괜히 뭐 인터넷에서 보이는 막 그 불안한 내용들을 가지고 괜히 신경 안 쓰시고 지내셨길 바래요. 괜히 인터넷에 검색창에 눌러보면 엄청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얼굴이 무너진다, 볼살이 처진다, 별 얘기 다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불안해서 인터넷을 더 봐요. 정보를 교환한답시고 또 같이 얘기를 하면서 또 불안에 떨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은 줄어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